자, 오늘 주제 디스플레이 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. 네.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혔던 OLED 이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가파르게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. 최근에 이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서 이 OLED 패널 시장의 규모가 2020년이 되면 현재보다 약 2배가량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. 이 산업 구조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? 네, 그 LCD OLED 그 패널 시장은 현재 공급 부족이 한 2, 3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LCD 같은 경우 10.5세대가 신규 라인이 이렇게 그 양산 수급을 감안했을 때 2019년부터 그 어느 정도 공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에서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. 그 기업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흔히 말하는 중소형에서 대형 패널까지 전 제품에 대한 그 공급 부족 사태가 2020년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그 분들이 많은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OLED 시장, 흔히 말하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빅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건 흔히 말하는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대세 상승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중소형주 흔히 말하는 코스닥 증시에서도 보게 된다면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러한 그 흔히 말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.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OLED입니다.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그 백라이트가 없습니다. 자체적으로 그 발광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화질도 좋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LCD에 비해서 100배 이상 속도가 빠릅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스트리밍이라고 하죠. 그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다운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시청을 하거나 듣거나 보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LCD 그 디스플레이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속도도 좋고 그리고 또한 그 화질도 좋기 때문에 선호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은 방송이나 흔히 말하는 통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같이 발전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대형 패널까지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하고요. 지금 현재 시작되는 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소형 그 OLE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모든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제 노트북에 차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10조 원 정도 투자 예정입니다.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요. 애플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OLED를 패널을 장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투자 비용은 한 20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019년 그 스마트폰 OLED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55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요. TV용 그 시장 규모는 한 74억 달러 규모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OLED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 각 현황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. 내년에 가전업체 간의 디스플레이 패널 확보 전쟁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예상이 된다.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라인 증설에 3조 4천억 원을 좀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TV용 OLED 그리고 이 플라스틱 OLED에 있어서도 6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뭐 기사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. 구체적으로 각 기업들 간에 얼만큼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? 네,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삼성하고 LG겠죠. 네. 보게 되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강동석 선전시에 이제 그 11세대 LCD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전체 그 LCD 패널의 10% 정도가 삼성 디스플레이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인데 이런 중국의 그런 업체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지분을 10%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CSOT는 그 삼성그룹하고 상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삼성
삼성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그 규모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고요.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로 이제 LG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LG 디스플레이가 LCD 분야였습니다. OLED 분야 같은 경우는 삼성이 어느 정도 앞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천억 규모의 LCD 유리기판 증설 투자를 연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. 2014년도에 투자 시행을 한 번 더 미뤘고요.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그 증설에 대한 그 철회 계획은 없는 걸 보면 흔히 말하는 LCD 분야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이 대규모 자금을 LC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LG 같은 경우도 그 OLED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. 그 LCD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아마 그 연간 17조 원 정도 됩니다. 그 미국 코닉이나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글래스 그리고 일본 그 일렉트릭 글래스라는 그 회사가 95% 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쪽에 선뜻 투자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요.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LCD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OLED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증설 계획에 대한 철회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. 그 재무적 투자자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요. 아마도 이런 그 향후에 2, 3년 동안 그 OLED에 대한 투자 분야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향후에 투자 금액이나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,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? 우리나라가 그 OLED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그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2, 3년 동안 투자를 하는 산업이 있다면 제가 생각한다면 이 분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많이 성장한 분야가 있습니다.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. 지금 현재 수준에도 투자해 볼 만하죠. 그런데 다음으로 볼 게 이제 그 SFA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뭐게 되냐면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나 퍼가 높은 반면에 또한 성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그 ROA나 ROE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15% 정도 되는 거죠. 이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보다 좋고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닉 IPS라는 기업인데요. 이 기업 같은 경우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14%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. ROA나 ROE 같은 경우는 20% 정도가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흔히 말하는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 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그 성장 가능성이 크고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이익이 한 20% 이상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퍼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25,000원까지 그 원익 IPS까지는 올라왔는데요. 아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는 꾸준히 매집을 통해서 2, 3년 정도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